예, 여러분, 오늘은 그 디지털 제어 한 두세 번 강의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 이산 시스템에 대해서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특강 형식으로 저기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슬라이드 자체는 한 10장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정확한 이름은 지금 제목은 이산 시스템의 주파수 해석이라고 붙여봤어요. 그래서 이산 시스템이란 거 여기 시간이 사실 빠졌는데,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컨티니어스 타임, 연속적인 시간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는 것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그거에 대해서 시간이 똑똑똑똑 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0.01초마다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똑똑 떨어져 있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그것에 그러한 시스템의 주파수 뭐 응답이라든가 뭐 이런 주파수 도메인 어널리시스를 했다. 이렇게 해서 영어로는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 내용은 일단 이산 시간 신호의 그 프리의 변환을 할 텐데, 그거에 대해 얘기할 텐데, 여기 첫 번째 요 그림 그 위에 있는 그림 세 개는 제가 저번에 설명을 한번 했던 내용이고, 여기 이제 XT 같은 게 연속 신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X가 시간이 0보다 클 때만 있다 그러면 요쪽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걸 샘플링을 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저번에 델타 서브 T라는 이 함수를 도입을 했는데, 이거는 델타 펑션들이 여기 서브스크립트로 라지 T라고 쓴 거는 그 샘플링 피리어드, 그러니까 표본 주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나타난 것처럼 T, ET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T 시간마다 한 번씩 샘플링을 하는 것은 이런 이건 이제 뭐라고 그랬죠? 펄스 트레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걸 펄스 트레인, 열차처럼 생겼잖아요. 펄스가 쭉 계속 있는 거. 요거를 이러한 델타 서브 t를 xt에다 곱하는 거를 말하자면 이게 이제 샘플링의 단계예요. 샘플링. 그죠? 그래서 그걸 곱하기로 표시를 했더니 곱하기가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이 원래 신호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원래 신호가 있으면 요 그 델타 t의 t마다 이렇게 뭐를 어떠한 점인가 하면 이런 점들, 이런 점들이 생기죠.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이산 신호들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건 저번에 얘기했다고 그랬고, 자, 지금 좀 새로운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프리의 변환을 하자는 얘기인데, 프리의 변환은 왜 우리가 하냐면요. 프리의 변환은, 자, 우리가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FT는 좀 FT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많이 쓰는 조금 굵은 글자로 쓰겠습니다. 뭐 GT 이런 그 뭡니까? 임펄스 레스폰스, 충격 응답이 GT인 시스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U, Y, 그죠? 그럼 이거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을 생각해서 GS, 그죠? GS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쪽도 입력도 라플라스 변환된 거, 출력도 라플라스 변환된 거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Y는 G 곱하기 U 이렇게 됐고, 그러면 시간 여행에서는 어떻게 돼요? YT는 소위 컨볼루션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0부터 어, 0부터 T 무한대까지 G T 마이너스 타우 U 타우 D 타우, 예, 요런 식으로 구하게 되죠. 이거를 이제 컨볼루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시간 영역에서 컨볼루션으로 표현된 거는 라플라스 변환하면 곱하기가 되고, 자, 그런데 뭐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라플라스 변환이 주어졌을 때 주파수 응답은 뭐예요? 주파수 응답을 구하라. 그러면 이 S 대신에 J 오메가를 넣죠. 그죠? 예.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뭐 여러 번 얘기가 사실은 나온 거예요. 이게 S평면이라고 합시다. S평면. 그러면 실수축과 허수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주파수 응답을 구한다는 것은 이 선을 따라서 이게 뭡니까? 이 허수축을 따라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주파수 무한대로부터 플러스 주파수 무한대까지를 S에다 집어넣어서 그 응답을 보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다른 과목에서 신호 시스템 이런 과목에 있었다면 거기 배웠을 거예요. 프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죠. 이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었고, 어떤 함수의 프리에 트랜스폼을 한 것은 사실은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이거 하면 라플라스 변환하면 라플라스 변환 GT를 라플라스 변환해서 S 대신에 J 오메가를 나오는 것이나 같습니다. 그쵸? 예. 뭐 그거는 뭐 수식에서 금방 나오죠. 라플라스 변환은 인테그랄, 사실은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하는데 우리가 시간을 0보다 큰 거를 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0보다 작을 때는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0보다 큰 경우로 생각하면 GT에다가 뭘 곱합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요. 그럼 이게 라플라스 변환이잖아요. 프리의 변화는 뭐냐면, 프리의 변화는 똑같이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것도 뭐 역시 시간이 0보다 큰 데만 있으면 이게 0이 되겠죠. 당연히 이게 0이 될 겁니다. 시간이 0보다 크다면.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GT에 뭘 곱하냐면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 dt 이렇게 합니다. 바로 여기서 여기 S와 S가 J 오메가로 대치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프리의 변환이라는 것을 살펴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제가 써놓은 게 뭐냐 하면, 이 시간 영역에서 이 신호와 이 펄스 트레이를 곱하는 것이 샘플드 데이터 그 신호가 된 거예요. 샘플드 데이터가 된 거예요. 그쵸? 곱하기. 자, 그러면 주파수 영역으로 가면 그게 여기 이제 컨볼루션 기호입니다. 이게 컨볼루션 기호인데, 각각 그러니까 XT를 프리에 변환한 거, 이게 이제 프리에 변환한 거, 이렇게 프리에 변환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프리에 변환한 게 있다면, 프리에 변환한 게 있다면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좀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쪽 X 스타, 그러니까 샘플된 그 샘플링한 X 신호에 프리에 변환한 것은 결국 이쪽, 그러니까 X 요거 프리에 변환한 거에 컨버전 하기, 요 펄스 트레인 델타 T를 그 프리에 변환한 거 두 개를 컨버전을 하면, 그리고 그게 그렇게 하면은 2파이 곱하기 우리가 구하려는 이 샘플된 X의 프리의 변환이 된다. 이 그림이 나타내는 게 이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뭐 X는 주어지는 것이고, 그죠? 나중에 실제로 X는 주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해봐야 될 게 이 펄스 트레인에 대한 프리의 변환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럼 지금은 그 다음 슬라이드는 이 펄스 트레인에 대한 프리의 변환만을 가지고 볼 것입니다. 지금 방금 펄스 트레인이라고 한 것이 이거죠. 이 가로 안에 들어간 거. 요거에 대한 프리의 변환을 보는데, 요거는 저도 참고를 해서 풀어봤습니다. 일단 확인을 했는데 우리가 결과만 가기로 하죠. 여기 여러분들 PDF 받은 걸 보면 이게 바로 링크입니다. 링크 여기가. 그러니까 이 링크를 찍으면 PDF 파일이 하나가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그 안에 보면 바로 여기는 임펄전 트레인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린 임펄스 트레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의 프리의 트랜스폼을 아주 간결하게 풀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인용을 했어요. 이게 여기서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는 뭐냐면, 이 펄스 트레인의 프리의 변화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가만 구조를 봅시다.
구조를 보면 이쪽 그 시간 영역에서가 델타 펑션인데 그 시그마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게 여러 개가 있다는 거고. 근데 여기도 보니까 이쪽 주파수 영역에도 보니까 델타 펑션인데 여기도 또 시그마예요. 그러니까 무한 이쪽 주파수 영역에서도 역시 펄스 트레인이 된 거예요. 이것은 변환을 해 보니까. 자, 그런데 여기 시간 영역에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 주기가 어떻게 돼요? K니까 요게 T 마이너스 K 곱하기 샘플링 타임 T 요렇게 해서 시그마를 해 놓으니까 이거는 바로 위에서 얘기한 요 모양이 되죠. 그죠? 그 델타 T 마이너스 라지 T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요 신호입니다. 요 신호. 그다음에 델타 T 마이너스 ET 하면 바로 요 신호, 이 신호가 되죠. 그것처럼 이제 이쪽도 보면 요 그림을 좀 살짝 같이 보면서 해야 되겠네요. 여기 요것을 그려 놓은 게 지금 색깔이 여의치가 않네. 이걸 일단 지워 놓고 제가 다시 색칠을 하죠. 그러면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델타 T를 프레이 트랜스폼한 거라고 제가 표현을 해 놨는데 거기 조그맣게 그려 놓은 그림이 있죠. 요거요. 요 그림. 예, 요게 바로 지금 이 밑에 프리에 펄스 트레인을 프리에 변환한 것을 제가 그려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오메가 마이너스 여기 들어가 있는 그 인수가 어떻게 됐냐면 오메가 마이너스 K 정수죠. K 곱하기 오메가 S. 오메가 S는 뭐요? 예, 샘플링이 T라고 그랬잖아요. 샘플링 타임이 T라고 했는데 그거를 2파이를 T로 나눈 것을 오메가 S라고 합니다. 네, 오메가 S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냥 T분의 1, 그러니까 주기 샘플링 표본 주기가 라지 T인데 그거의 역수는 뭡니까? 그거의 역수는 샘플링 프리퀀시죠, 그냥. 그죠? 여기 밑에 이제 FS는이라고 쓰는데. 자, 그러니까 1초당,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1초당 몇 개냐? 1초당 몇 개냐 하는 거니까 그게 프리퀀시죠. 그래서 어쨌든 샘플링 피리어드의 역수가 샘플링 프리퀀시가 되고요. 사실 요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오메가 S는 뭡니까? 오메가 S는 자, 여기 다시 쓸게요. 그러니까 T가 주어지고 그다음에 FS는 T분의 1이에요. 이건 프리퀀시 주파수. 그다음에 오메가 S는 그럼 뭡니까? 이 주파수에다 2파이를 곱한 거예요. 이렇게 2파이. 다시 말해서 T로 표현을 하면 T분의 2파이. 이건 뭐냐면 그 원을 돌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 원래 물리에서 오메가라고 하는 건 각속도예요. 각속도가 뭐죠? 단위로 보면 레디안 퍼 세크 1초간 몇 라디안을 도느냐 하는 그게 단위입니다. 각속도. 그런데 우리가 제어공학에서는 이 F의 그런 주파수와 이 각속도를 같이 써요. 그리고 주로 각속도에 해당하는 걸 쓰기 때문에 오메가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 실제 주파수는 F인데 거기다 2파이를 곱한 거, 그거를 그냥 주파수라고 통용을 합니다. 각속도지만 그거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 샘플링 타임에 대한 거, T에 대한 걸 구해보고 그거에 대한 각속도 주파수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T분의 2파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러한 관계가 있을 때 이쪽 등식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 곱해지는 게 하여튼 이건 이 계산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 뭐 T분의 2파이나 또는 오메가 S가 곱해지고 상수로서 그 다음에 역시 이쪽 부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역시 펄스 트레인이에요. 펄스 트레인인데 얼마마다 한 번씩 펄스가 있죠? 예, 오메가라는 축에서 오메가 S만큼. 여기 내가 잘못 썼습니다. 고쳐야겠네. 여기가 T가 아니고요. 이 오메가죠, 오메가. 요거 잘못 썼네요. 아니다. 죄송합니다. 제대로 썼어요. 이거죠, 지금. 요거니까 맞아요.
예, 여기서 보면 오메가 축에 대해서 이게 아까 펄스 트레인 본 것처럼 오메가 S마다 이렇게 화살표가 하나씩 있는 거, 델타 펑션이 하나씩 있는 걸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이 여기 이동한 그 숫자는 T냐 오메가 S냐에 따라 다르지만 모양은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전 진도 나가야죠. 자, 여기 이제 수식으로는 여기 써놓은 대로입니다. 수식으로는 자, x 스타는 x 곱하기 델타 t였다. 이건 시간 영역에서 그랬고요. 그거를 주파수 영역에서, 그러니까 프리에 변환을 한 거예요, 각각. 그렇다면 이 프리에 변환을 한 거는 이거를 이제 라지 x 스타라고 했어요. x 스타를. 그럼 이게 프리에 변환을 한 거라고 표현을 한 건데, 그거는 x에다가 마찬가지 여기 등식이니까 x 곱하기 델타 t를 프리에 변환한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거는 좀 더 쉽게 어떤 시간 함수 두 개 곱한 것의 프리에 변환은 2파이분의 1 곱하기 각각의 프리에 변환한 거,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고요. 요게 이제 아까 말했던 컨볼루션이고요. 여기 써놨습니다. 제가 쓸 필요가 없네요. 네, 여기 컨볼루션이고요. 이런 거를. 그럼 컨볼루션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우리가 이미 컨볼루션을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냐면 아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얘기를 한 건데, 예, 요게 바로 컨볼루션이었잖아요. 예, 이런 형태의 적분을 컨볼루션이라고요. 그러고요. 하여튼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것은 요거고요. 요 부분이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하여튼 결과는요. 그래서 X스타, 라지 X스타, 그러니까 결국 샘플된 신호 X스타 T를 프리에 변환한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 요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앞에 계수는 2파이분의 오메가 S가 되고요. 또는 T분의 1. 예, 또는 T분의 1이에요. 예, 여기 이제 T분의 1로 나왔죠. T분의 1 또는 2파이분의 오메가 S고, 그 다음에 시그마 해서 예, 시그마를 해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오메가 축에서 오메가 S마다 한 번씩 펄스가 보이는 그러한 여기서 보이는 바로 요 그래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컨볼루션이 되면 우리가 이런 걸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X가 바뀌었죠. 여기 델타가 아니고 그걸 딱 연산을 하니까 X를 이런 얘기죠. 원래 X라는 건 뭐예요? X 오메가는 여기 있죠. 요거.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 이런 거를 오메가 S만큼 평행이동하라는 거죠. 자, 이거 보세요. X 오메가가 있다면 X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S는 뭐죠? 예, 위에 그림이 있습니다만 다시 그린다면, 자, 이게 X 오메가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이제 X는 사살표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요거 그림이, 그러니까 어떤 신호에 대한 라지 X 오메가라는 거는 어떤 신호 X에 대한 수리에 변환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모양일지는 몰라요. 그런데 대개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가 이제 크기고. 자, 그러면 얘는 사실은 절대값을 그린 거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요렇게 그 빗금으로 나타낸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X의 스펙트럼, 주파수 영역에서 얼만큼 분포가 되어 있나를 보는 거니까 이것은 이름이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예, 마치 그 햇빛을 프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무지개 색깔이 쫙 면에 나타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스펙트럼이라고 그러잖아요. 쭉 그 주파수가 그 주파수 영역에서 나오는 거죠. 그 색깔이라는 거는 주파수에 따라 빛의 그 빛이 파동인데 그 빛의 주파수에 따라서 쫙 나타나는 거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빨간 것이 주파수가 제일 낮아요. 보라색이 제일 높고. 그런 게 바로 스펙트럼이에요. 바로 이런 오메가 축에 대해서 그린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요건 어떻게 될까요? 이쪽 거. 예, 이거는 오메가 S만큼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이, 이 빨간 거하고 똑같은 모양이 여기 나타납니다. 예, 아까는 화살표였지만 지금은 X의 이 스펙트럼이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뭘 얘기를 해요? 이거는. 예, 이거는 여러 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개가 막 이렇게 나타나는 걸 다 더한 거니까. 그 대신, 그리고 여기 요 중심 주파수가 얼마? 여기는 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오메가 S고, 여기는 예, K 곱하기 오메가 S가 있으니까 여기는 2 오메가 S입니다. 그럼 여기는, 여기 중심 주파수는 마이너스 오메가 S.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걸 다 더해 놓은 것이 시그마, 그렇죠? 예, 시그마 K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 바로 이게 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두 번째 슬라이드까지 해서 마친 게 뭐냐면,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어떤 신호 X가 주어졌는데, 그거를 주기 T초, 그러니까 샘플링 피리어드 T초마다 샘플한 데이터, 요거, 그거를 프리에 변환한 거. 예. 역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수식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2파이분의 오메가 S 또는 T분의 1, 그 계수고 시그마 K 모든 정수에 대해서 더하는데 라지 X 가로 열고 오메가 마이너스 K 곱하기 뭐요? 오메가 S.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그 주기가 여기는 오메가 S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예,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상수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메가 S고, 오메가 S는 뭐였다고요? 예, 오메가 S 위에 바로 썼네요. 자꾸 까먹는데. 예, 요거 지금 설명했던 이거 있죠? 요거를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기 표보나 주기 T가 저결정이 되면 오메가 S가 당연히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산 주파수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프리퀀시 하면은 뭐였어요? 예, 뭐 XT,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서 XT가 이거 이래. 가끔 이렇게 시키지 않은 원노트가 좀 이상해요. 자, 이렇게 이걸 간단하게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메가 T에서 XT는 사인 T다. 자, 이런 신호가 있으면 이거의 주파수는 얼마인가요? 주파수는 여기 앞에 사실은 요거는 사인 1T죠, 1T. 그럼 이 앞에 요거 대신에 뭘 써주냐 하면 저기는 오메가는 이 1이 오메가라는 뜻이에요. 1이, 그쵸? 그러면 오메가라는 거는 뭐였냐면 T분의 2파이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메가는 2파이 F죠. T분의 2파이일 수도 있고 2파이 F라고 됐으니까, 그러면 F는 얼마입니까? F는 여기서 F는 2파이분의 1 단위는 헤르츠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신호 사인 T의 경우에는 이 주파수가 2파이분의 1헤르츠라는 거죠. 그러면 뭐 이거 X가 아니라고 하고 X2T는 코사인 이거는 2파이T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는 주파수가 얼마예요? 이때는, 자, 이제 그 하는 방법을 아시겠죠? 이거를 요게 오메가라고 놓는데 오메가는 2파이 F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F는 얼마예요? 이때는 F는 1입니다. 1헤르츠짜리예요. 자, 그러니까 1헤르츠짜리, 그러니까 1초에 한 번, 주기가 1초인 그런 얘기죠. 주기가 1초인 코사인 함수의 식은 바로 코사인 2파이T예요. 그게 주파수예요. 이게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 연속 시간에서의 주파수고. 자, 그럼 디지털 프리퀀시라는 말이 있어요. 뭐 우리말로 굳이 얘기하면 뭐 디지털 주파수라고 해도 되고 이산 주파수라고 할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게 라지 X에서 오메가 한 거를 우리가 프리에 변환한 거라고 봤죠. 그렇게 놨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메가는 2파이 F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 F가 주파수인데, 그죠? 주파수. 자, 그런데 이 디지털에서는, 이산 시스템에서는 이 FS라는 것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연속 시간하고 다른 거. 연속 시간 시스템에서는 이런 이 표본할 일이 없죠. 그 자체니 그냥 표본하지 않고 그냥 쓰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이산 시스템이 다른 거는 표본한 것이고, 그거의 가장 큰 특징, 그러니까 이산 연속 시간하고 다른 것은 이렇게 t가 주어지거나 또는 t의 역수인 fs, 샘플링 주파수, 표본 주파수가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표본 주파수가 주어졌을 때, 야, 그러면 우리는 디지털 프리퀀시, 디지털 주파수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일단 이산 시스템의 전달 함수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 이제 책에 들어가 보면 이산 시스템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연속 시스템 전달 함수에서 이산 시스템 전달 함수로 바꾼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주파수 응답을 구하라,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럼 뭘 구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이산화된, 그러니까 지 변환한 거, 이산화됐다는 건 이제 지 변환이 주어지잖아요. 라플라스 변환이 아니고. 그러면 지 변환이 주어졌을 때 주파수 응답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 대신에 뭘 대입하냐 하면, 예, 지 대신에, 원래 지가 그 샘플링 지난 시간에 설명할 때 지를 어떻게 우리가 됐냐 하면, 이 지는 익스포넨셜, s는 이제 그 라플라스 변환에서의 변수고, 그 다음에 곱하기 t 했죠. t는 뭐예요? 표본 합주기, 표본 주기. 자, 이거하고 똑같이 요거를 생각해 보면, 그 지변환이 됐는데, 지변환이 된 그 함수, 여기서 말한다면 xg가 주어졌는데, 주파수 응답을 구하라 할 때는 지 대신에 뭘 대입하면 되겠습니까? 자, 연속 시간에서는 s 대신에 j오메가를 넣었어요. 똑같이. 그렇다면 요식에서 s 대신에 j오메가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익스포넨셜 j 오메가 라지 t 이렇게 되죠. 예, 바로 요것을 집어넣는 겁니다.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g 변환한 그 전달 함수가 있으면 그 g 대신에 익스포넨셜 j 오메가 라지 t는 표본 시간이에요. 예,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디지털 주파수 얘기를 하겠습니다. 디지털 주파수는 오메가로 표현을 하는데, 오메가. 자, 여기서 오메가라고 표현한 걸 느낌은 뭐예요? 이게 딱 주파수라기보다는 각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각속도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오메가에다가 이 샘플링 주파수 t를 곱해요. 이렇게. 예, 오메가 t예요. 자,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뭐가 됩니까? 자, 오메가에다 t를 곱하는 거니까, 오메가 t는 fs분의 1이고요. 그죠? 예, 여기까지 풀고 여기 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네요. 아까 이걸 구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구해놨고, 여기 다 관계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메가 s는 뭐예요? 오메가 s는 t분의 2파이고, 그러면 t는 얼마예요? t는 오메가 s분의 2파이가 되죠. 이건 그냥 변형한 거고. 그러니까 여기 t 대신에 그거를 대입한 거예요. 이렇게. 그죠? 오메가는 그대로 놔둔 거죠, 지금.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2파이 곱하기 오메가 s분의 오메가인데, 오메가는 2파이 f고, 오메가 s는 2파이 fs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계 모양이 나옵니다. 2파이 곱하기 fs분의 f, 이렇게. 자, 그런데 fs분의 f가 뭐냐면, 그거를 f 해트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지금 일자는, 여기 일자 있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이렇게 그 풋노트 때문에 일자 한 거고, 아무 의미가 여기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F hat이라고 한 거고. 자,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뭐가 디지털 주파수인가 하면 사실 오메가인데 더 따지고 들어가면 F hat이라는 게 있어서 주어진 그 신호의 주파수 F가 있죠. 아까 같으면 코사인 2파이 t면은 F가 1인 거예요. FS는 뭐예요? 이건 샘플링 주파수로 나눈 것이 F 해트고, 어쨌든 그거에다가 2파이를 곱한 것이 라지 오메가. 이게 바로 디지털 주파수다.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주파수는, 이 디지털 주파수는 단위가 없습니다. 그 연속 시간에서의 주파수 오메가는 단위가 뭐였다고요? 라디안 퍼 세크. 1초당 몇 라디안을 갖느냐, 각속도와 같은 거니까. 자, 그런데 이 디지털 주파수에서는 단위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계산 과정을 보니까 F 나누기 FS 둘 다 프리퀀시라서 단위가 그 헤르츠죠. 근데 그게 그 단위가 약분이 되고 이건 그냥 B예요, B. FS,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F hat은 어떤 숫자라는 거죠. 단위가 없는. 2파이도 그냥 숫자고. 그러니까 이 오메가, 라지 오메가 디지털 주파수는 단위는 없습니다. 그거 주의하세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걸 살펴봅니다.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는 뭐예요? 이게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거는 그 G 변환에서 G 대신에 대입하는 거. 그러니까 주파수 응답 구할 때. 그거는 우리가 오메가 T, 오메가 곱하기 라지 T를 라지 오메가라고 놨으니까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익스포넨셜 J 오메가, 이거는 주기함수예요. 그죠? 익스포넨셜, 이거 어떻게 되죠? 엑스포넨셜, 이쪽에다 한번 써볼게요. 엑스포넨셜 J 세타, 이거 뭡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 이렇게 변하죠. 이 공식 알죠? 이거 뭐예요? 이게 오일러의 공식입니다. 오일러의 공식, 굉장히 유명한 공식이죠. 야, 이게 사인 코사인이 익스포넨셜 기수함수로 표현이 되고 허수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다 사실 다 아는 거죠. 네. 자, 가만히 보면 이거는 둘 다 exponential j 세타라면, 세타 대신에 세타 플러스 2파이를 넣으면 똑같죠, 값이. 삼각함수니까. 자, 그러니까 이 지수함수 exponential j 세타, 여기 돌아와 보면 j 오메가, 이거는 주기가 2파이인 주기함수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 2파이마다 같죠, 한 번씩. 마치 이 원을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지평면상에 지평면입니다. 지평면. 평면상에 이렇게 원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이 단위원이에요. 지금 반지름이 1인 원인데, 이 원주상에 있는 점들을 나타낼 때, 바로 엑스포넨셜 j, 뭐 이게 각도가 이게 세타면 이 j 세타죠.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j 오메가는 주기함수고요. 그래서 연속 함수에서는 오메가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쭉 다 그렸어요. 특히 0부터 무한대까지. 그렇게 해서 그렸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아무리 그려도 반복이 돼요, 2파이마다. 그러니까 0부터 2파이까지만 그려도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디지털 주파수는 범위가 0 이상 2파이까지 이렇게 됩니다. 2파이 이내예요. 다 반복이 자꾸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익스포넨셜 함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데요. 그런데 뭐냐면 오메가 1이 파이에서 2파이, 다시 말해서 아래쪽 반평면 아래 여기 있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오메가 1, 이쪽에 있는 어떤 각도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이 점을 오메가 1이라고 한 거예요. 이 각도죠, 각도. 이게 오메가. 각도죠, 오메가.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단위는 없으나 각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걸 가만히 보니까 오메가 1은 요 각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요 각도는 어떻게 돼요?
이게 오메가 1이라면 그러니까 180보다 큰 걸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 3, 4분면. 이게 1, 4분면, 2, 4분면, 여기가 3, 4분면, 여기가 4, 4분면이죠. 아유, 또 쫓아가는 게 느리네. 자, 그럼 이 각도는 뭐예요? 이거. 요 각도. 요 각도는 2파이에서 오메가 1을 뺀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느리게 따라와요, 지금. 자, 그럼 요걸 계산해 보는 거예요, 요거를. 요걸 계산해 보면, 색깔이 다 같아서. 자, 좀, 이렇게 해볼까요? 예, 요걸 계산해 보면, 지금 한 것처럼 2파이 마이너스 오메가를 대입하고, 그러면 2파이는 뭐 더해도 똑같잖아요. 이 죽이니까.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2파이라는 거는. 그러면 이 풀어보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라지 오메가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요.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j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얘기죠. 여기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세타는 이거는 사실은 j 마이너스 세타죠. 그럼 이거를 코사인 사인에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세타 플러스 j 사인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코사인 함수는 이게 우함수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그냥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인 함수는 기함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j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건 뭐냐면 이거는 이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의 공역 복소수죠. 위에다 바를 쭉 그리는 거를 공역 복소수라고 한다면 굉장히 느려. 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익스포넨셜 j 세타 전체의 공역 복소수. 예,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푼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그걸 푼 겁니다. 요게. 이렇게 풀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보세요. 아까 오메가 1에 대한, 오메가 1에 대한 이 각도, 3, 4분면, 3, 4분면이나 4, 4분면에 있는 거를 표현하는 것은, 그것은 요게 오메가거든요, 지금. 요것이 오메가입니다. 그러면 이 뜻이 뭐냐 하면, 이거를 오메가를 그려서, 오메가를 그린다는 거는 요런 화살표 그렸으면 이 화살표에 해당해요. 요게 오메가예요. 이게. 그죠? 요게 오메가라고 볼 수 있죠. 똑같은 각도잖아요, 지금. 요거하고 요게 같습니다, 지금. 네, 같죠? 네, 그러면 그거에 지금 빨간 점으로 표현된 이 점과 지금 파란 점으로 표현된 이 점은 서로 어떻게 됩니까? 공액이죠.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3, 4분면과 4, 4분면에 있는 그 점들은 1, 4분면과 2, 4분면에 있는 점들로 다 나타낼 수가 있어요. 공액 복소수로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를 한 주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일단 처음에 얘기한 게 뭡니까? 처음에 얘기한 게 0부터 2파이면 되겠다.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까지 그려도 무방하죠. 어차피 주기함수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특히 오메가가 마이너스 무한에서 제로까지는 0부터 파이까지의 공액 복소수이기 때문에 요거만 따지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상반원 위에 있는 반원만 따지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나타낼 수가 있죠. 예, 이거 좀 얘기가 좀 길었는데, 자, 우리 책에 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잠깐만요. 예,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이거 반만 나오죠. 이렇게 반만. 왜 그런가 하면 이 밑에 것들은 밑에 있는 반원은 위에 있는 반원에 다 수직으로 내그으면 다 공액 복소수니까 공액 복소수로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돌아가고요.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이제 그 얘기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가 마무리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디지털 주파수 오메가의 최대값은 사실은 우리가 파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물론 0에서부터 2파이까지로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주기함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더욱이 그 음수 부분, 오메가가 음수 부분인 것은 라지 오메가가 양수 부분인 거에 다 공획복 소수이기 때문에 결국 라지 오메가는 0부터 파이까지만 따졌어요. 이 상황에서 보면 오메가의 최대값은, 다시 말해서 디지털 주파수의 최대값은 얼마요? 파이예요, 파이. 2파이도 아니고, 그리고 무한대도 아니고 파이입니다, 파이. 자, 그래서 여기서 요 얘기를 짚고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가만 보세요. 아까 그 위에서 이제 그림도 그렸었는데, 자, 이 그 샘플된 이 X스타 T라는 것을 프리에 변환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지금 이렇게 이제 X의 프리에 변환된 신호들, 이 스펙트럼이 오메가 S, 다시 말해서 샘플링 프리퀀시마다 쫙 반복이 되는 모양이 나와요. 그 중에서 요거 두 개만 딱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샘플링 시오렘인데 얘기는, 자, 물론 여러 개가 있는데 딱 두 개만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여기 요 점, 그러니까 지금 요 점이요, 요 점이 만약에 이쪽으로 여기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밑에 그린 건데, 사실 이게 넓어지면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더해지잖아요. 요것과 요것이 더해지면 여기가 원래 겹쳐지는 부분이 이게 두 배가 되겠죠, 그죠? 똑같은 신호니까. 뭐 이제 이게 두 배가 돼서 모양이, 이 스펙트럼 모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죠? 그 조건이 뭡니까? 이 아래 것처럼 되지 않으려면 이쪽 삼각형에, 이게 이제 이거 상징적으로 삼각형을 그린 거예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XT라는 거에 프리에 변환한 거에, 예, 프리에 변환한 거를 얘기를 한 겁니다. 요거가 이 하나예요. 원래 이거죠, 요거. 자, 그러면 이걸 삼각형으로 이쪽 맨 오른쪽에 끝에 있는 이 주파수, 요거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그건 얼마예요? 지금 이 첫 번째 원점을 중심으로 둔 이 삼각형의 왼쪽 오른쪽 끝이 크기가 오메가 m이죠, 오메가 m. 그죠? 그리고 이 삼각형은 다 같다고 봤을 때 같죠? 같은데 여기서 이 오메가 s에서 이만큼 밑변의 반을 빼낸 거, 그게 바로 요겁니다. 오메가 s 마이너스 오메가 n. 맞죠? 그러면 조건이 뭐가 되냐면 이것이 이 두 번째 삼각형의 왼쪽 꼭지점이 첫 번째 원점을 중심으로 한 삼각형의 오른쪽 그 점을 침범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겹쳐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요거예요. 그죠? 요게 뭐예요? 요게 오른쪽 삼각형의 왼쪽 값, 왼쪽 끝값. 이것은 뭘 얘기한 겁니까? 왼쪽 삼각형, 즉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거의 오른쪽 끝값.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이 오메가 S 마이너스 오메가 M이 오메가 M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늦게 반응을 하네요. 이게 직접 테더링을 미러링을 해서 해야 되겠네요. 좀 기다려 봅시다. 천천히 보세요. 그러니까 오메가 M 부등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왼쪽 삼각형의 왼쪽 삼각형의 오른쪽 끝값이니까 여기가 오메가 M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삼각형의 요 왼쪽 끝값, 그러니까 여기 제가 써놓은 거 오메가 S 마이너스 오메가 M. 자, 그걸 풀어놓으면
여기 빨갛게 쉐이드된 오메가 S가 이 2배의 오메가 M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라고요? 어떤 신호에 우리가 샘플링, 이게 뜻이 뭐냐면 어떤 신호에 샘플링 하려는 신호의 최대 주파수가 오메가 M이라고 할 때, 그죠? 그 스펙트럼의 그 끝이 오메가 M이라고 할 때 그 오메가에 적어도 2배 이상이 되는 주파수로 샘플링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이 됩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나이퀴스트와 셰논의 샘플링 정리입니다. 예, 골자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예. 요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신호 주파수의 2배 이상으로, 주파수가 2배 이상으로 샘플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는 안 했지만 이렇게 겹쳐지는 경우, 이건 왜 그래요? 이걸 만족하지 않아서 그래요. 오메가 S가, 그러니까 샘플링 주파수를 이 원래 샘플링 하려는 신호의 주파수의 2배가 안 되게 한 거예요. 마치 이거 보세요. 60Hz의 신호인데 이게 까맣게 된 게 이제 우리가 샘플링을 하려는 신호고, 그런데 오메가 S를 얼마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샘플 여기서는 FS죠. 오메가 S라기보다. 하여튼 F가 60인데 FS를 얼마로 했어요? 여기 보니까 50Hz로 샘플링을 했대요. 느리게 했잖아요. 그죠? 훨씬 느리게 했죠. 원래는 얼마로 해야 됩니까? 60Hz니까 그게 2배 이상, 120Hz 이상으로, 이상의 주파수로 샘플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이렇게 됩니다. 원래 신호는 60Hz인데 이거는 얼마가 나와요? 10Hz인가 뭐 이 정도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한 주기가 여기가 이렇게 돼서 코사인 함수가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0.1초에서 한 주기가 되니까 이 파란색으로, 파란 점선으로 나타난 샘플링 된 신호는, 그러니까 엑스스타 T죠. 그거는 10Hz가 돼버렸죠. 완전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 에일리어싱이라고 합니다. 에일리어싱. 네.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파수도 높여주고요. 샘플링 주파수 높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책에 이제 나오겠지만 그 샘플링을 하기 전에 그 신호에다가 필터를 써서 높은 주파수를 잘라내 버려야 돼요. 필요 없는 거. 네, 그런 얘기들은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되고,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는, 설명을 하는 이 내용은 굉장히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을 사실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프리에 변환했고요. 이 순서가 굉장히 뭐 많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샘플링 된 이산 신호를 프리에 변환했더니 이것도 역시 주파수 영역에서 스펙트럼들이 이렇게 여러 개 나열이 되어 있더라. 열차처럼 다시 되고, 자, 그거에 대해서 풀어보니까 우리 이런 그림을 얻었죠. 이런 그림을 얻었고, 그 다음에 이산 주파수라는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의거해서 샘플링 정리를 설명을 했습니다. 예제. 자, 이거 책에 있는 예제예요, 사실. 책에 있는 예제인데, 그 컨티뉴어스한 시스템, 연속 시간 시스템에서 S 플러스 5분의 5, 자,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이거를 샘플링 타임을 15분의 1초, 다시 말해서 샘플링 주파수를 샘플 조금 더 여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게 연속 시간에서의 전달 함수 S5, S 플러스 5분의 5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밴드위드스가 얼마일까요? 밴드위드스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밴드위드스 정의. 원래 DC 게인의 루트 2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현재 이 GC, 이 연속 시간 S 플러스 5분의 5의 DC 게인이 얼마예요? S 대신에 0 대입하면 되죠. 그러니까 저거의 DC 게인은 사실은 1입니다. 1. 네. S 대신 0 대입하면 되고. 자, 그러면 이게 이 밴드위드스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거의 루트 2분의 1이 돼야 된대요. 자, 그거는요,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거를 GC J 오메가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주파수 응답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우 너무 느리네. 예. 그래서 밴드위드스는 여기서 계산을 해 보면요.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사실 밴드위드스는 여기 나온 5 입니다. 5. 5. 예. 그거는 알아두시고 알아두는 게 풀면 나와요. 자 그냥 여기 이 필기하는 게 너무 느려 가지고 그냥 말로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여기 이제 터스틴 방법이니 뭐 제로 오더 홀더 방법, MPG, MMPG 이거는 다음 시간에 책에 나올 때 설명을 할 텐데 다시 한번. 그런데 이 뭐만 알면 되냐면 저번에 그 우리가 터스틴은 한번 했죠. 터스틴 방법이나 제로 오더 홀더는 했죠. 이거는 원래 주어진 연속 전달 함수를 그 이산화할 때 뭐라 그럽니까? 그 디자인 바이 에뮬레이션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를 근사화시킨 이산 전달 함수입니다. 뭐 그건 이제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어쨌든 계산에 의해서 이 네 가지 그 전달 함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HG가 G-B분의 G-A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주파수 응답을 구할 때는 이 G 변환된 거에 G 대신에 익스포넨셜 J 오메가 라지 T를 대입한다고 했죠. 예. 자,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니까 이 절대값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특히 여기 오메가 곱하기 라지 T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위에서 말한 디지털 주파수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꿔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만 놓고 봤을 때 어쨌든 루트 안에 있고 뭐 이렇게 뭐 하더라도 코사인 오메가라는 게 주기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오메가 대신에 오메가 플러스 2파이가 되면 아까 했던 얘기를 또 반복하는 것처럼 되는데요. 이게 계속 똑같은 것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제 매틀랩으로 가서 보기 전에 몇 가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고 가죠. 이건 뭐 이미 다 나왔던 공식들입니다. 그러니까 t가 15분의 1초라는 거는 일부러 이제 책에서도 이제 15분의 1 계산을 안 하고 15분의 2라고 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 면 바로 샘플링 주파수가 fs가 15라는 뜻이죠. 저거 역수니까. 그 다음에 오메가 s가 중요해요. 우리는 오메가를 2파이를 곱한 각속도의 주파수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오메가 s 샘플링 그 프리퀀시를 계산해 보면 2파이 fs 해야 돼요. fs는 15고 계산해 보니까 94점 얼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거의 반, 이거의 반을 생각한 이유가 뭘까요? 저게 바로 오메가의 최대값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주파수가 취할 수 있는 최대값은 바로 저겁니다. 2분의 오메가 S.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셰논의 나이키스 셰논의 샘플링 그 정리를 보니까 오메가 S, 2 오메가 M 이런 관계가 있죠. 예, 그런 거를 하고 다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호의 최대값은 2분의 오메가 S가 되고요. 그래서 그건 바로 요 주파수의 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 여기 써놨군요. 그러니까 오메가가 2분의 오메가 S가 되는 그 점은 디지털 주파수를 봤을 때 오메가는 파이인 것이다. 왜냐하면 라지 오메가라는 건 이 스몰 오메가의 그 표본 그 샘플링 타임 t를 곱한 거 아닙니까? 그걸 해보면 이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짚고 가죠. G는 마이너스 1. G는 마이너스 1은 여기 위에 전달함수에서 보면 터스틴 방법이나 NPG 방법 같은 데서는 그 제로가 있죠. 0점이 생기죠. 뭐예요? G 플러스 1 항이 있으니까 G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제로가 생겨요. 그죠? 0점이 생기는데 그걸 풀어봤어요. G는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G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익스포넨셜 J 오메가 라지 T는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고 저번 시간에도 한번 했죠. 이 지수함수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나요? 복소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J 오메가가 얼마일 때? 오메가 T가 파이일 때. 그죠? 왜? 익스포넨셜 J 파이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왜? 코사인 파이 플러스 J 사인 파이죠. 익스포넨셜 이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그러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180도에서 코사인 얼마예요?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1이죠. 사인 값은 0. 180도에서.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j 파이는 파이가 이게 j 파이가 마이너스 1이고 그러니까 오메가 라지 t는 다시 말해서 그게 바로 라지 오메가인데 그게 파이일 때 마이너스 1이다 이거죠. 야, 여기서 말이에요. 이 보면 반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평면인데 이게 여기가 이게 원점이에요. 여기가 원점. 여기가 원점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어디예요? 반원의 중심이 원점이고 단위 원이니까 여기가 1이죠. 여기가 1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지평면에서 마이너스 1인 점. 요 점이 오메가로 따지면 그러니까 디지털 주파수로 따지면 파이일 때고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쭉 해서 뭐 2분의 파이 뭐 4분의 3 파이 그다음에 여기가 파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따져왔습니다. 자, 매틀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매틀랩으로. 예, 매틀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매틀랩 코드는 여러분한테 배포를 했습니다. 지금 설명한 거를 이제 그려보려고 그래요.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뭐 초기화는 늘 하던 대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뭐 여기 이렇게 코멘트 해버린 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로그 스케일로 보통 이제 보드 플랫 그리듯이 크기를 한번 그려보는데 여기는 뭐 이걸 그린 이유는 여기 뜻은 이겁니다. 마이너스 1, 4를 왜 줬냐면 10의 마이너스 1승부터 10의 4승까지 주파수를 해서 그려보자 하는 의미로 그린 거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승, 10의 4승. 그 다음에 포인트는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요. 만 개를 찍어보겠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FS, 그러니까 샘플링 프리퀀시를 15로 놨죠? 지금 그 예제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이거 설정을 해 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엑시스에 그 그래프 그리면 X축, Y축이 나오는데 그거에 최대 최소 값들, 이걸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거 뭐예요? 이거 이제 오메가를 여기서 W라고 썼는데 W는 이 로그 스페이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는 예, 이 데이터를 벡터를 만들어 주는데 여기 길이 L 이게 길이에요. 길이가 무려 10,000개. 10만 개군요. 10,000개가 아니고. 10만 개짜리 데이터를 만들어 주는데 로그 스페이스로 한다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1승부터 10의 4승까지 로그 스케일로 좀 데이터를 만들어 달라. 균일하게가 아니고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그 i라는 단위가 있긴 한데 그냥 우리가 j를 많이 써왔기 때문에 j는 루트 마이너스 1을 일부러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거를 실행을 하죠. 예, 여기 섹션 나눠져 있기 때문에 런 섹션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런 섹션. 그러면 변화는 아무것도 없고요. 이게 왜 런 섹션이 이게 안 지워지나? 위에 거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여기 초기화하는 그 섹션을 눌러보겠습니다. 예, 딱 지워졌죠?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것도 뭐 프린트하는 건 없어요. 또 런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몇 개 이제 숫자들이 여기 생겼죠?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승 할 지수, 10의 4승 할 그 지수, 그 다음에 샘플링 주파수 15, 그 다음에 J는 그 허수 단위, 뭐 이렇게 개수 10만 개, 이렇게 딱 했어요. 그 다음에 그리는 게 뭐냐면요. 일단 연속 전달 함수 요거 있죠? S 플러스 5분의 5, 요걸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그래프 위에 요게 이제 전달 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해요. 아까 W를 줬죠? 주파수를 줬는데 이게 벡터가 길이가 무려 10만 개짜리죠. 10만 개짜리에다가 이 스칼라를 곱하면 뭐가 되냐면 각 컴포넌트에 그러니까 오메가 10만 개가 있는데 그 각각의 10만 개 데이터에 J를 확 곱하는 거예요. 그거를 J 오메가라고 놨어요. 자, JW라고 놨습니다. 변수로서.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뭐 하여튼 그거 아까 만든 그 W라는 이 벡터에 그 J가 루트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되죠. 그 다음에 뭐 이게 보드
함수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frequency response라는 함수가 있고요. 거기에 분자분모, 전달함수의 분자분모 써주고 그 값, 거기 그 S 대신에 뭘 집어넣을 거냐? 우리는 J 오메가 집어넣죠. 그러니까 J 오메가를 넣으면 거기에 대한 전달함수 값이 나옵니다. J 오메가 집어넣은 거. 그러니까 10만 개의 데이터가 여기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고 그거에 절대값을 구했어요. 그거를 매그시라고 놨습니다. 이걸 그리면 돼요. 이 복소수의 절대값을 구한 거예요. 자,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데 여기서 뭐 그리냐면 아까 네 가지 디지털 전달함수가 있었죠. 디스크릿 전달함수 그거를 그릴 건데요. 자, 그래서 여기 먼저 뭐 이것저것 써줍니다. 이건 이제 일단 여기는 연속 전달함수에 여기 조금씩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통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뭐 해봐야 나타나지도 않겠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그 그려놓고 이 홀드온을 한 거는 다른 걸 그릴 테니 이 그래프를 계속 이용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 한번 그렸잖아요. 피거를 하나 열었어요. 창을 하나 여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것만 실행하고 오죠. 요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요거만 해야 되는군요. 피거 이렇게 하면 여기에 두 개가 생겼네. 네, 하여튼 뭐 그런 그림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금은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러면 로그로 그래요. 이 보드 플락처럼 그려야 되니까 그렸고 그 다음에 X 라벨, Y 라벨 그 다음에 제목 같은 걸 써주고 홀드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디지털 전달 함수로 그리는 거예요. 터스팅 방법. 이거 함수로 요거는 이제 화면에 써주는 거고 이 터스팅 방법의 그 전달 함수를 구하는 건 CD2라는 게 있다고 했죠. CD2라는 함수는 어떻게 부르냐 하면 연속 전달 함수 주고 샘플링 주기 T 주고 방법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전달함수 모양으로 나오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리면 돼요. 뭘 그려요? G 대신에 exponential J 오메가 라지 T. 그걸 그려주는 게 D 보드입니다. 디스크릿 보드겠죠. 그거를 그리는 게 아니고 값만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드 플랫이나 D 보드 플랫이나 이렇게 그냥 이 앞에 부분이 없으면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가져오면 그 크기와 위상, 편각들을 계산해서 반환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이러이러한 색깔로 이 터스팅 방법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똑같아요. 그 제로 오더 홀드도 이제 여기서 만들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 MPG도 그리고 이건 배울 겁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것도 그리고 그 다음에 MMPG라는 방법도 그려요. 지금은 자세하게 이 방법을 알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한 가지 하나의 연속 함수에 대해서 그려놓은 거다. 그게 저기죠. 근사화를 시킨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레전드를 만들었어요. 헷갈리니까 자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렇게 한 거고 자 그러면 이걸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하나의 섹션이기 때문에 이 섹션을 실행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프린트한 게 이런 거죠. 터스팅 방법은 전달함수가 이렇게 됐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제로보다 홀드는 이렇게 생겼고 MPG는 이렇게 생겼고 MMPG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G 전달함수죠. 자, 이게 뭘까요? 이걸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가서 있지. 어이구. 이런 게 생겼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 파란 게 여기 범례가 있죠. 파란 굵은 게 여기 연속 전달함수예요. 뭐라고 그랬죠? S 플러스 5분의 5.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에 S 플러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의 밴드위드스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아까 오메가는 5라고 그랬죠. 5. 그러니까 5가 어딘가 하면요. 여기가 10의 영승이니까 1이죠. 그러니까 2, 3, 4, 5. 이게 바로 여기가 요 정도 쭉 올라가면 요게 밴드위드스고 여기가 얼마쯤 돼요? 0.717 이렇게 나왔지만 하여튼 대개 루트 2분의 1이죠. 요게 바로 밴드위드스입니다. 요까지가 5.
자, 그런 시스템인데 여기 보시면 터스틴 점점점 한 거 주황색. 이 터스틴은 이렇게 생겼어요. 전달함수 이렇게. 그죠? 제로 오더 홀드. 초록색이 약간 이렇게 보이죠? 뭐 겹쳐서 그래요. 그 다음에 MPG, MMPG하고 이 제로 오더 GOH는 같아요. 예. 또 터스틴과 MPG는 또 같습니다. 거의. 자,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적어도 이렇게 저주파 부분. 그리고 아까 밴드위드스가 이 정도 됐죠.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같죠? 이 뒤에서는 막 달라지는 거지만. 그래서 그게 어차피 근사값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지털 전달 함수가 계산이 되더라. 자, 그런데 우리가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0의 2승까지 그렸어요. 100까지 그 주파수를.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어디까지 그려 10의 4승까지 그려놨거든요. 보여주기만 10의 2승까지 했어요. 그러면 저거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바꾸는 건 어떻게 바꾸냐 하면 아까 이 그림을 이걸 좀 더 줄여볼게요. 이걸 줄여보고 여기에 그림을 이쪽으로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놓고 좀 줄여야겠네. 네, 이렇게 놓고요. 그러면 뭘 바꾸면 되냐면 이 축만 바꾸면 되는데 축만 이게 아까 여기서 그림 그릴 때 V 엑시스라는 걸 줬어요. 아까 여기 있죠.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XY 범위를 주는 겁니다. 저게 V 엑시스라는 벡터를 줬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생겼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뭘 바꾸냐면 V 엑시스는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여기 밑에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이렇게 바꿔보죠. 그럼 V 엑시스가 뭘로 되냐 하면 자,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처음에 뭐라고요? 처음에는 0.1 100, 0.01 2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0.1 만까지 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뭐만 바꿔주면 된다고요? 요거만 바꿔주면 돼요. 요거만 바꿔주면 현재 열려있는 그래프의 축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뀌었죠? 예. 아까 요까지만 요 정도만 그린 건데 사실은 이 이후에 이게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그랬더니 뭐가 짜자자자자 나타나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예, 이번에는 그래서 다른 걸 한번 그려봤어요. 요거 놔두고 한번 비교하기 위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요거는 지금 뭘 그린 거냐면 이쪽이 지금 로그 스케일이죠. 주파수가. 그런데 요 밑에서는 이거를 리니어하게 선형 스케일로 그렸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런 섹션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뭔가 요거 그려졌어요. 그러면 요걸 한번 꺼내보죠. 또 위에 이렇게 그려지네. 이렇게 됩니다. 요거 뭘 그린 거죠? 제가? 선형을 그린 거예요. 선형. 저거는 이게 가만히 비교를 해보시면요. 물론 이게 좀 달라요. 여기가 최대가 2000이고 여기는 2000이면 어디예요? 여기가 1000이니까 그 다음 정도 되죠? 자, 원래 이거를 로그로 안 그리고 선형을 그렸다 그러면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주기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주기적으로 쫙 나온다는 거죠. 자, 이거는 왜 이렇게 됐냐면 이게 점점 갈수록 촘촘해져요. 그래서 이 뒤에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끝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이제 디지털로 했을 때는 이렇게 주기적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의 주기만 택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까 뭐 디지털 주파수 라지 오메가가 최대값이 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한 주기만 택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 그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이 그림에서 보면은 특히 지난주에 설명한 거 보면 우리가 책에서 그림은 이런 식으로 반원만 딱 그리죠. 이건 왜 그래요? 이 밑에 반원은 아까 설명했듯이 여기 있는 점들의 공역폭소수로서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반원만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오메가는 이 0부터 시작해서 무한대니까 계속 팽팽팽 계속 이 원주상을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주기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0부터 딱 파이까지만, 여기가 파이인데 파이까지만 그리면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려봐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그 반복이 되고 그 실제 확인도 리니어하게 그려도 이렇게 딱 우리가 정확하게 주기적이라는 거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이산 시스템에서는 0부터 파이까지만 그리면 된다. 뭐가? 디지털 프리퀀시가, 디지털 주파수가. 예. 그러한 얘기를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끝에 또 어떤 그림들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보고, 이걸 옮겨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렸고, 요거는 뭐냐면 지금 그 여기 툭 빠진 데가, 툭 들어간 데가 이 시스템 그 전달함수에서 0점인데요. 0점. 그러니까 어떤 방법은 이 제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고요. 이 두 가지 방법은 마이너스 1에 제로가 있기 때문에 푹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그 점이 뭘까요? 예, G 플러스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G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G가 마이너스 1일 때 얼마라고요? 그게 얼마라고? 예, 오메가가 파일 때고, 그거는 대개 한 47 뭐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가 10이죠? 20, 30, 40, 그 다음 50보다 조금 안 되죠? 그러니까 그 47. 그러니까 2분의 오메가 S인 점이에요, 이게. 2분의 오메가 S. 자, 그 요건 더 넓혀서 그려본 거고, 요거는 연속으로 그려본 겁니다. 예, 요거를 요까지 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